두 번째 인생은 60세부터 시작됩니다. 여보, 이혼해줘. 우리 이제 각자 자신의 삶을 살자. 남편의 60번째 생일날, 아내는 케이크의 촛불이 꺼지기도 전에 차가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생일 잔치.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던 김석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단어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 한유리는 오랜 침묵 끝에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제 지쳤어요.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평생 당신과 함께 외로웠어요. 그녀의 말에 석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외동딸 세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엄마 말이 맞아요. 이제 엄마 좀 놓아줘요. 아빠는 평생 우리 곁에 없었잖아요. 세나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석진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마지막 남은 가족마저 떠나보낸 그 순간 그의 인생은 60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그저 궁금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갑작스레 찾아온 아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가 내린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한 남자의 가슴 아픈 고독과 눈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진. 그는 자신을 평범한 건설 노동자 출신 사장이라 소개하곤 했다. 20대 초반, 고향인 삼척을 떠나 무작정 인천으로 올라왔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공사장의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겠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겨울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그는 묵묵히 일했다. 그 시절 그의 인생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돈을 많이 벌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 그런 석진에게 삶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9살 때였다. 공사 현장 근처 분식집에서 일하던 한유리를 만나면서부터다. 항상 말없이 자신의 음식을 챙겨주던 그녀에게 석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무뚝뚝한 석진과 다정하고 밝은 유리, 서로 정반대였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끌렸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석진은 유리에게 약속했다. 여보, 내가 당신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게. 언젠가는 우리 회사를 차리고 번듯한 집도 사서 편안하게 해줄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석진은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일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건축 관련 책을 보며 공부했다. 몸에는 늘 굳은 살과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0년 후 작은 사무실을 얻어 석진건설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날 유리는 조용히 석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드디어 우리도 시작이네. 이제 당신 곁에서 같이 힘이 돼줄게. 회사는 점점 커졌고 직원들도 늘어났다. 석진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인천 일대에서 유명한 건설업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다. 늘 현장으로 제일 먼저 나갔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서류를 챙겼다. 그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유리가 혼자서 딸 세나의 학교 행사, 학부모 모임,
병원 데려가기 등을 도맡아 하는 동안에도 그는 늘 가족을 위해라는 말을 되뇌었다. 세월이 흘러 세나는 성인이 되었고 석진은 60세가 되었다. 사업은 성공하여 그는 재산도 꽤 모았다. 이제 곧 은퇴를 하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못해줬던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가족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혼 후 석진은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평생을 바친 회사를 정리했고 아내와 함께 살던 집도 떠났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그곳은 그에게는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었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그는 처음에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러다 어느 날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셨다. 그 차갑고 쓴맛이 텅 빈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는 술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잔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양이 늘어났다. 입맛도 없어지고 외출도 귀찮아져 집에만 틀어박힌 채 술로 허기를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초췌한 얼굴. 그 모습은 석진이 젊은 시절 가장 경멸했던 존재, 바로 그의 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고 결국 쓸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서 보며 석진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도 그는 술을 끊지 못했다. 그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석진은 갑작스러운 복통에 쓰러졌다. 평소 안부를 묻던 동네 이웃이 그를 발견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이대로 계속 술을 마시면 간이 버티지 못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석진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가? 그는 자신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늙은이. 그 생각은 매일 그의 머릿속을 짓눌렀다. 하지만 의사의 차가운 한마디는 그에게 살아야 한다는 마지막 불씨를 던져주었다. 그날 밤 그는 남아있던 술을 모두 하수구에 쏟아부었다. 술병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하자. 다시 살아보자. 술을 끊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석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금단 현상으로 몸을 떨고 밤새 잠 못 이루는 괴로운 시간을 견뎌냈다. 며칠이 지나고 그는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옷장 문을 열었다. 냄새나는 트레이닝복 대신 예전 가게에 나갈 때 입던 단정한 남방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첫 목적지는 집 근처 공원이었다.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찼지만 그 고통스러운 감각이 오히려 그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렇게 매일 걷기를 반복하며 그는 헬스장에도 등록했다. 처음엔 5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30분씩 걸을 수 있었다. 헬스장에서 만난 동년배들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나중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도 생겼다. 그들은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었다. 석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저도 한때는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라는 그의 고백에 친구들은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을 걷다 한 공방을 발견했다. 목공 클래스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망설이던 석진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처음 잡아본 목공용 톱과 대패, 나무를 자르고 깎는 소리에 그는 점차 몰입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완성해가는 기쁨을 느끼며 그의 마음은 점점 채워져 갔다. 한 달 후,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의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삶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매일 운동하고 목공 클래스에 나가고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그는 다시 김석진이라는 사람을 되찾아갔다. 혼자라는 것이 더는 쓸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만끽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는 이제 하루도 술을 찾지 않았고 병원의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완벽히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따금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그저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목공 클래스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평온함을 느끼던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생각지 못한 방문에 그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그런데 화면에 비친 얼굴은 너무나도 낯익었다. 전 아내 한율이었다. 3년 전 차가운 얼굴로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녀는 지금 완전히 초췌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다. 석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석진 씨, 정말 미안해요.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그녀의 모습에 석진은 멍해졌다. 그토록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입을 열어 이혼 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혼 직후 만난 새로운 남자. 그는 유리가 가진 재산을 모두 도박과 사업 실패로 탕진했으며 결국 폭력과 막말만 남았다는 것이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다시 받아줄 수 없을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울었다. 석진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연민, 그리고 30년 넘게 함께했던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떠올렸다. 그녀가 떠난 뒤 술에 절어 하루하루를 버텼던 깊은 어둠의 시간들을,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던 그 고독한 시간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얻은 지금의 평온함과 자유를. 그는 두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야 나는 나답게 살고 있어요. 이 삶을 다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유리는 한참을 울더니 조용히 일어섰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석진은 현관문을 닫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와 나란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사진을 조용히 앨범에 다시 넣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잘 가요. 김석진은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고요히 살아가기로 했다. 이제 그의 아침은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버텨냈던 하루였다면 지금은 자신을 위해 채워나가는 하루다. 그는 목공 클래스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건강을 되찾았다. 혼자서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과 다시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이제 안다. 자신을 돌보지 않은 희생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생이 누구에게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삶. 세상이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은 혼자여도 충분히 의미 있고 충만하다는 것을 매일 체감하며 살아간다. 한때 그는 가족을 위해 버틴 남자였다.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이었다. 지금도 그는 누군가의 조용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하루를 살아간다. 자신처럼 어딘가에서 외로이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